자, 정치 얘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가장 앞서 있는 그 현상, 이거를 산성처럼 높게 버티고 있는데 이 안희정 후보 여기서 넘어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얘기일까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음성 듣겠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산성, 재인 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당과 문재인 후보의 싸움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공포증에 쌓일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그 비토 세력이 너무나 많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그래서 문러리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러한 우리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바다에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꿈을 깨는 것이 좋다. 함께하자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꿈깨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러리란 말을 신조어로 만든 것 같네요. 네, 사실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미국 대선에서 여차여차 많이 싸웠는데 항상 앞서는 것은 힐러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비꼬아서 이게 자신의 당 후보들한테도 그 효과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한 것으로 박 전 대표가 문러리라는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는 막강한 1등이지만 본선 가서 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뭐 박지원 대표의 이제 저 얘기랑 의중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재인 산성을 못 남는다는 거. 첫째는 그만큼 이제 당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의 패권이 강하다. 항상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그 친문 패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글쎄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저는 두려움도 좀 깔려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고문도 마찬가지고 친문 패권주의, 친문 친박이 독재 아니 이 얘기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네. 그 프레임으로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덜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 구도가 깨집니다. 네. 국민의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이 공격 포인트가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각이 쓰거든요. 싸워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박 전 원내대표가 정말 박지원 대표가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후보가 됐으면 바람이 저 마음속에는 굉장히 깔려있고 안희정 지사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학규 지사 이제 또 합류했기 때문에 일단 녹색 그래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뭐 조사 시점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철수 대표가 좀 앞서 있는 국면인데 박 전 대표가 누굴 한 명을 민다거나 그런 장면이 좀 보이나요? 여태까지는 이제 어제 바로 손 의장이 국민의당에 통합선언을 하면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당내 유력 주자였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뭐 홍보도 해주고 잘한다 추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죠. 왜냐하면 손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국민의당 당내 대선 주자가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의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당의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어느 후보를 특정적으로 민다기보다는 뭐 그런 모습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제 국민의당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자, 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답한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나 해봤더니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반쯤은 가져갔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도 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어떤 정권 교체라는 바람을 담아서 가장 좀 유력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 다음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국민의당은 오랫동안 이제 취재해 왔으니까 김민지 기자가 볼 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정도는 나중에 연대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바른정당은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뭐 바른정당은 영남, 국민의당은 호남이라서 지역적 감정도 어떻게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지원 대표도 SNS에서 밝혔듯이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의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박근혜 아류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는 논외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동안 호남의 사회를 자처했던 안철수 전 대표 어제 부산 갔는데요. 전 안철수 전 대표가 부산 사투리를 일부러 쓰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그 장면이 나왔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 고향의 미래 제가 책임지고 가꾸겠습니다.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이 다시 제 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철수라고 말입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 80년대 초반에 올라왔는데 부산 사투리가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단디하겠습니다 하는데 약간 서울분이 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예, 그렇죠. 부산 사투리가 이제 안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부산 출신 정치인,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얘기할 때 부산 억양들이 좀 묻어나오는데, 네. 안철수 대표는 거의 100% 서울 말이에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되게 되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왜냐면 부산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 거의 뭐 지금 보수 진영은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약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아마 그 대선에서 부산의 표심이 어디로 갈까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관심이 있고 야권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안철수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둘 다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승부를 겨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부산에 가서 사투리 써가면서 호소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부산 냄새가 안 나는 게 오히려 그 부산 지역을 공략하는 데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약간 외연 확장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는 영남 후보들이 단디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오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단디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까지 정리해봤습니다.